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비트트를 정한입니다. 오늘은 3-8 Electric Flux Density and Dielectric Constant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에서 Electric Flux Density는 여러분 요거예요. D라는 새로운 벡터 필드예요. 1단원에서 소개가 한번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Dielectric Constant는 엡실론 R로 쓰고요. 어떻게 쓰이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엡실론 제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공에서의 엡실론이거든요. 엡실론을 앞으로 쓸 건데 엡실론 제로에다가 엡실론 r을 곱해주면은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의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엡실론 r의 다른 이름이 relative permittivity.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비유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비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 진공에서의 2배다. 그럼 이제 엡실론 r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유전율, 비율값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어요. 단위는 없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요, 3-4 식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3-4는 뭐였냐면은 저희가 3단원 맨 처음 시작할 때 엘렉트로스태틱스, 저희가 지금 하는 거죠. 정전기학.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 그때 이제 두 가지 포스츄레이트, 두 가지 기정사실화하는 어떤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뭐죠? 가우스 법칙의 포인트 폼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엘렉트릭 필드를 다이버전스에 취하면은 그 값이 엡실론 제로분의 로. 여기서 이제 로는 볼륨 차지 데스티 혹은 그냥 차지 데스티죠. 근데 이건 이제 프리 차지에 관한 거거든요. 자유전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3-7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배운 점이 있잖아요. 뭐였냐면은 이제 유식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보면은 여기 어떤 다이엘렉트릭 물질이 있어요. 다이엘렉트릭 물질이 있는데 어떤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이제 유전 분극이 일어난 거죠. 유전 분극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값들이 정의가 되면서 어떤 폴라리제이션 찰지를 만듭니다. 바운드 찰지라고도 하죠. 그런 애들이 저희 관심사인 어떤 점 P, 그냥 점으로만 찍을게요. 이런 점에서 어떤 V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의 V가 이런 폴라라이즈드 된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난 어떤 다이엘렉트릭 물체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해가지고 이런 표면에 대해서 적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도 적분을 취해가지고 이 점에서의 V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얘는 요식이잖아요. 요식. 이거 이름이 폴라리제이션 차지 덴시티죠. 그래서 이 폴라리제이션 차지 덴시티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마찬가지 형태. 앞에서 나왔던 식처럼 얘도 앞에서 이제 어떤 볼륨 차지 덴시티가 컨티누스하게 분포돼 있어가지고 어떤 V가 이런 전위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연속적인 전화 분포에 의한 전이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지금 이런 전위를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값도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일반적인 볼륨 찰지 덴서티랑.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3-4에서는 요 식은 프리 스페이스에서예요. 지금 지금 이 식은 어떤 점에서의 값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린 거는 어떤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에서 이런 이 지점에서의 이제 V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물체 전체를 다 적분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인테그랄 폼이 아니죠. 적분 형태가 아니죠. 이거는 어떤 점에서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공에서의 점에서의 값이에요. 진공에서의 점. 물론 이 진공에는 어떤 프리 찰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프리 찰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진공에서의 값인데, 만약에 유전체라면은, 이런 유전체라면은 지금 여기에는 프리 찰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폴라리제이션 찰지 데서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공에서와 다르게 이런 애의 존재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로 자리에다가 로만 쓸 게 아니라 로 플러스 로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이엘렉트릭 상황에서는, 다이엘렉트릭에서는 지금 이런 데서는 여전히 진공이니까 3-4식을 써주는 게 맞고요. 이런 데서는 다이엘렉트릭에 놓여 있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로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엡실론 제로 곱할 거예요. 근데 엡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이렇게 다이버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랑 곱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다이버전스 이렇게 써주고 엡실론 제로에다가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써주고 이제 이 값이 로 플러스 로 P죠. 근데 이 로 P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컬 오브 폴라리제이션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도 이런 비슷한 형태니까
다이버전스로 같이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P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식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때 이 부분을 이만큼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Electric Flux Density. 그리고 D로 표시해요. D 벡터. 그 다음에 다른 이름도 있어요. Electric Displacement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제 Electric Displacement는 어떤 전류적인 관점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 5단원, 6단원 이때쯤에 가면 나오고, 물론 이름은 어떤 걸로 불러도 상관없겠죠. 같은 이름이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관점에서는 Electric Flux Density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1단원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한번 말했었죠.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전자기학 하기 전에는 일반 물리학 그 2학기 부분만 배우셨던 분들은 전기장 하면은, 혹은 뭐 고등학교 때도 전기장 하면은 요거죠, 요거. 근데 제가 이제 말했었죠, 앞에서. 1단원 할 때 말했었죠. 이제 우리한테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Electric Field Intensity 이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기에 관련된 장이라고. 근데 전기에 관련된 장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Electric Field Intensity랑 지금 배우는 거 Electric Flux Density. 그래서 이제는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 두 개 둘 다 의미해요. 근데 이제 좀 좁은 의미로는 여전히 얘를 의미하는데, 저희는 좀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얘 얘기할 땐 전기장이라고 안 하고 전기장 세기 Electric Field Intensity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이거 말할 때는 Electric Flux Density라고 해주는 거죠. 이거 한국 이름은 Electric Flux Density죠. Electric Flux Density. 그래서 얘 이제 한국말 이름은 전기 선속 밀도인데 줄여가지고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속 밀도 혹은 Electric Flux Density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식이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바뀌죠? 이게 D가 되니까 식이 이렇게 간단해지죠. 형태가. 그렇죠?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식에다가 이거 지금 이제 포인트 폼이죠. 어떤 그 점마다의 값 여기다가 적분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양변에 부피 적분을 해줍니다. 양변에 부피 적분을 해줘요. 이렇게 양변에 부피 적분을 해주고요. 이제 오른쪽은 그러면은 볼륨 찰지 덴서티 혹은 찰지 덴서티에다가 부피 적분 해주니까 Q로 바뀌죠. 그 다음에 왼쪽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써주면은 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은 뭔가 가우스 법칙이랑 비슷하죠. 실제로 얘가 가우스 법칙이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Another form of Gauss la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이 처음엔 이걸 배웠었죠. 이것도 가우스 법칙 맞는데 이것도 가우스 법칙 맞아요. 이건 진공에서의 가우스 법칙이고 이거는 다이렉트릭 상황에서도 포함되는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일반적이겠죠. 좀 더 일반적인 걸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걸 더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우스 법칙 하면은 네,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진공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다이렉트릭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쓸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인터넷 이런 데다가 위키백과 이런 데다가 맥스웰 이퀘이션 이렇게 치면은 포인트 폼 4가지랑 그 다음에 인테그럴 폼 4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총 8가지 간단하게 표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이게 나옵니다. 이것보다 이게 좀 더 뭔가 깔끔하고 형태도,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이죠. 더 대단하죠. 일반적인 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그럼 가우스 법칙이면은 얘는요? 네, 얘도 가우스 법칙이에요. 가우스 법칙인데 가우스 법칙의 포인트 폼, 네, 혹은 이 디퍼런셜 폼, 그래서 미분 형태 혹은 점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기억 못하실 분들은 네, 유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이제 뭔가 논리적인 사고로부터 이렇게 출발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네, 이런 사고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바꿔준 다음에 네,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 이름을 보면은 Electric Flux Density잖아요. 전기 선속 밀도. 왜 이런 이름이 붙였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일단은 저 이름이 뭐였냐면은 Electric Flux Density예요. Electric Flux Density. 여러분 여기서 플럭스가 뭔가요? 플럭스는 뭐냐면은 이걸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 이것도 플럭스예요. 어떤 벡터 장에다가 그 벡터 장이 지나는 어떤 면의 면적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이걸 플럭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마치 하나의 상수처럼 쓰였으니까 이거는 어떤 그냥 평면에 대한 거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가면은 그 면이 반드시 평면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적분 형태로 쓰면은 곡면일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플럭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정확히 보면 뭐냐면은 flux of vector A through the surface S.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는 이제 요거죠. 물론 이거는 닫힌 면일 필요는 없어요. 닫힌 면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어떤 S를 지나는 벡터 D의 플럭스죠.
이 식 자체가. 일단 이 식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네, 어떤 지금 이 D는 전기장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이 전기장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엘렉트릭이라는 말이 붙어도 되게 자연스럽죠. D가 그래서 엘렉트릭 플럭스 덴시티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엘렉트릭 플럭스라고 합니다. 엘렉트릭 플럭스. 여러분 요거 있죠, 이것도 뭔가 엘렉트릭에 관한 플럭스긴 한데 얘는 이름이 엘렉트릭 플럭스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은 플럭스 오브, 네, 여기 이 식에 따르면은, 이 이름에 따르면은 플럭스 오브 electric field intensity through the surface S,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확히 붙어있는 이름, 정확히 짧게 줄여진 이름이 없다고 보면 되고, 이거 자체는 엘렉트릭 플럭스입니다. 그래서 엘렉트릭 플럭스는 좌변이랑 우변이랑 지금 같은 거니까 엘렉트릭 플럭스의 단위는 이 Q와 마찬가지로 쿨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엘렉트릭 플럭스의 단위는 C예요. 쿨롱입니다. 그러면 왜 얘 이름이 엘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5단원에서 배울 텐데, 그리고 1단원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J를 어떤 플럭스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 플럭스를 구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이게 I가 됩니다. 이 I 여러분 뭔지 아시죠? 커런트죠, 커런트. 이때 이 J가 커런트 덴시티예요. 지금 이거랑 상황이 똑같죠? 얘는 엘렉트릭 플럭스, 얘는 엘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어떤 J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전류 밀도라는 커런트 덴시티라는 게 있을 때, 어떤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이 점을 이렇게 지난다고 할 때 면적 적분을 해주면은 커런트가 되니까 이 J 값이 얼마나 소하고 밀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촘촘하고 촘촘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커런트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J가 크면 클수록, 한마디로 밀하면 밀할수록 더 커런트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커런트 덴시티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이거랑도 좀 비슷하죠. 로S에다가 ds 적분하면은 이게 이제 Q가 나오잖아요. 얘를 이제 surface charge density, 얘를 surface charge라 그러죠. 표면에 있는 어떤 전하들을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이렇게 density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데, 항상 부피로 나누지 않더라도 surface로 나눠도 surface density, 혹은 이렇게 surface라는 말이 안 붙여도 density라고 이름 붙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current density고, 얘는 이게 electric flux이기 때문에 얘 이름이 electric flux densit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런 상황이 또 나와요. 6단원에 magnetic flux density도 나옵니다. magnetic flux도 나오고. 이름은 이렇게 붙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플럭스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서 플럭스가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 이 PDF 파일 있으신 분들은 PDF 파일 그 텍스트 검색하는 거 이거 되거든요. 텍스트 검색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When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medium are linear and isotropic, the polarizatio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the proportionality constant is independent of the direction of the field.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미디엄이 리니어 또는 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이소트로픽하다. 여기서 이제 리니어는 선형적이란 얘기죠. 선형적. 비례 관계가 있는 걸 선형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이소트로픽은 한국말로 하면은 등방성이에요. 등방성. 그래서 이소트로픽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이 굵은 글씨로 된 거 한번 보면은 isotropic materials are materials whose properties remain the same when tested in different directions. 그래서 이제 등방성, 방향에 따라 같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거나 같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런 용어가 몇 개 나오거든요. linear, isotro픽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homogeneous 이런 말도 나와요. 잠시만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이소트로픽에서 이소라는 말, 이소트로픽이라는 말은 이소랑 그 다음에 트로픽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소는 그거는 이퀄을 의미합니다. 이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호모 있죠. 호모지니어스 할 때 이 호모는 sam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소랑 그 다음에 호모는 뭔가 뜻이 비슷하죠. 근데 이퀄은 저희가 어떤가요? 이퀄은 뭔가 동등하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same은 뭔가 똑같다. 그래서 어떤 생김새가 똑같다 할 때는 same이라고 하죠. 생김새가 동등하다, 이퀄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어떤 화폐의 가치가 동등하다, 똑같다고는 안 하죠.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 비슷하긴 해요. 호모나 이소나. 근데 트로픽은 여러분 그 열대 지역을 트로피칼이라고 하죠. 트로피칼.
트로피칼리 어떤 방향이란 뜻이 있어요. 트로픽은. 그래서 이소트로픽 하면은 등방성이다. 방향에 따라 같은 그런 뜻이고 리니얼은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선형적인. 그다음에 호모지니어스가 있고 반대로 또 이제 헤테로지니어스가 있거든요. 헤테로지니어스는 호모지니어스 반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다는 의미고 얘는 이제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지 않다. 그다음에 이소트로픽 반대말은 an 붙여가지고 애니스트로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까요? 제 앞에서 d가 뭐였냐면은 엡실론 제로 2에다가 플러스 라지 p였죠. 근데 이 p를 이렇게 쓰기보다도 이 p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근데 이 p를 여기 밑에서처럼 이렇게 나타내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거든요. 1 플러스 추상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얘를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조건이 있죠. 미디엄의 다이엘렉트릭 프로퍼티가 리니얼하고 이소트로픽 할 때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 폴라리제이션 벡터 처음에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죠? 어떤 다이엘렉트릭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외부에 딱 가해져가지고 이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때문에 이 P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뭔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P를 만들어내는데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보면 리니얼할 수도 있고 리니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리니얼한 물체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자연스럽죠. 왜냐면 이게 약하면 이것도 약할 테고 이게 강하면 이것도 강할 테니까요. 그래서 리니얼한 물체도 있고 아닌 물체도 있어요. 리니얼하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식이 리니얼한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포셔널 컨스턴트 비례상수만 딱 곱해주면 되니까 간단해지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10만큼 딱 가였어요. 10만큼. 그때 예를 들어서 P가 한 50만큼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이 위쪽으로 10만큼 똑같이 가했을 때 그때도 이 폴라리제이션이 위쪽으로 50만큼 만들어지면은 그 물질은 이소트로픽 등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하나 똑같이 뭔가 이게 이제 5배가 돼가지고 폴라리제이션이 만들어지면 이제 등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물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소트로픽하고 리니얼할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소트로픽하지 않으면은 이런 값들이 이제 좀 달라지겠죠. 방향에 따라서.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When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medium are linear and isotropic, the polarizatio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the proportionality constant is independent of the direction of the field. You're right. 그래서 이제 리니얼하고 이소트로픽 하면은 proportionality constant 그 값이 이제 요거 두 개죠. 이거 두 개 합쳐진 거. 그래서 이 값이 방향이랑 무관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지고요. 이제 여기서 이건 아시죠? 엡실론 제로. permittivity of free space. 근데 이제 요 x 이 문자 이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2 딱 붙여가지고 쓰는데 이거 카이라고 읽어요. 카이. 근데 좀 크기가 큰데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래서 카이라고 하고요. 엘렉트릭에 관한 거여가지고 이렇게 카이에다가 이 자를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이 이름이 Electric Susceptibility. 한국말로는 이 Susceptibility가 감수성이거든요. 감수성. 얼마나 쉽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이게 전기 분극률이라고도 하고 전기 감수율이라고도 합니다. 이 값이 크면은 같은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도 이 값이 크면은 분극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저 읽어볼게요. A dielectric medium is linear if electric susceptibility is independent of E. 만약에 엘렉트릭 필드가 약할 때는 얘가 거의 자화가 안 돼요. 이 값이 되게 낮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충분히 커지면은 이 값 자체도 커져가지고 얘가 확 증가할 때,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되는데 얘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막 4배가 될 때, 그럼 이제 이 값이 2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고 이 값이 뭐든 간에 이 값이 일정할 때 이제 그러면은 리니얼하다고 합니다. 리니얼.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는 뭐냐면은 이게 호모지니어스하다. 언제? 만약에 엘렉트릭 서스테빌리티가 스페이스 콜리네이츠, 그러니까 공간상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는 한국말로 하면은 균질한이란 뜻이에요. 균질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매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나 이 값이 안 변할 때, 똑같을 때.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한 가지 물질로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이 밀도도 좀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물질을 이루는 어떤 성분도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위치마다. 근데 균질하면은 그러면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값이 일정하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니어, 이소트로픽, 그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요 P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 넣은 다음에 엡실론 제로랑 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1 플러스 엘렉트릭 서셉터빌리티를 엡실론 R로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랑 엡실론 R 곱해준 거를 엡실론으로 써줘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요. 지금 얘를 보면은 얘의 좀 뭔가 정체, 얘의 개념이 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D가 있으면은 이런 E랑 이런 어떤 관계가 있거든요. 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 엡실론 값이 어떤 매질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엡실론 값이 만약에 이게 프리 스페이스 진공이면은 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물질의 이런 엡실론 값을 퍼미티비티 값을 진공의 몇 배냐로 두면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잖아요. 어떤 매질의 퍼미티비티 값을 진공에서의 퍼미티비티 값으로 나눈 값을 이렇게 써주고요. 이 R은 이제 렐러티브에서 이 R자 따온 거예요. 그래서 상대 유전율 혹은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할 때 그 B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얘랑 단위가 똑같겠죠. 얘랑 단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1 플러스 뭐니까 단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단위가 없어요. 이제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출발하면은 뭔가 자연스럽죠. D는 이런 관계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번 이제 써보시면은 납득이 좀 가실 거예요. 왜 이런 형태로 쓰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 엡실론 값, 엡실론 제로랑 엡실론 R 곱한 값 있죠. 이걸 앱솔루트 퍼미티비티 혹은 그냥 퍼미티비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기 보시면은 Note that epsilon r can be a function of space coordinates. If epsilon r is independent of position, the medium is said to be homogeneous. 내가 homogeneous 나왔죠. 균질하다고. A linear, homogeneous, and isotropic medium is called a simple medium.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루는 linear, homogeneous, isotropic.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이런 애들 다 상수고요. 전부 다 상수고 이렇게 나타내지는 어떤 물질을 심플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학 대학교 2학년 전자기학에서는 심플 미디엄을 주로 다룹니다. 왜냐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뒤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로시 미디엄의 손실이 있는 미디엄의 효과에 대해서 다룰 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컴플렉스 복소수 값으로 나타내고요. 이제 복수 값을 왜 쓰냐면은 그 프리퀀시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이제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for anisotropic material, anisotropic은 아까 isotropic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the dielectric constant is different for different directions of the electric field and D and E vectors generally have different direction. 이게 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면은 D랑 이 방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엘렉트릭 필드를 약간 이런 오른쪽 방향으로 딱 했는데 이 P 벡터가 살짝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비스듬하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거 한 게 이제 D니까 얘랑 방향이 다르니까 얘도 뭔가 얘랑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잘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랑 E랑 방향 다를 때, 그러니까 아니스트로픽 할 때는 이 퍼미티비티 값이 어떤 딱 스칼라 값이 아니기 때문에 텐서라는 이런 물리량으로 다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애니스트로픽한 물질이면은 이제 D랑 E랑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텐서 형태로 쓰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결정 물질 말하는 거거든요. 결정 물질 말하는 건데 결정 물질의 경우에 어떤 결정의 그 프린시펄한 주된 축이 있거든요. 그 축이랑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좌표계의 레퍼런스 코디네이츠랑 이렇게 일치시키면은 같은 방향으로 딱 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이아고널,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만 남고 나머지는 이게 0이 되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다시 쓰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두 개 같아져 버리면은 유니액셜, 유니는 여기서 1이라는 뜻이죠. 하나에. 그래서 단축,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면은 두 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바이너리 하면 이진법이잖아요. 네. 바이액셜, 이거는 쌍축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학 어떤 교수님이 어떤 이런 애니스트로픽한 매트리얼에 대해서 어떤 레포트를 내주신다. 그때 이제 좀 조사하시면서 참고하면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네, 아마 안 내실 거예요. 굳이 전자기학 이거에 대해서 굳이 세세하게 배우기보다는 앞으로 배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될 진도도 많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연습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제는 없습니다. 여기 부분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심플 미디엄에서 대해서 다룰 거고요.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심플 미디엄에 대해서 주로 다루니까 아닌 것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어떤 물질이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컨스탄트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함수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문제 풀 때는 대부분 호모지니어스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4단원 이런 데 가면 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땐 이제 좀 심플 미디엄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헤테로지니어스한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은 어떤 물질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 positive point charge Q is at the center of the spherical dielectric shell of inner radius Ri and outer radius Ro. 뭔가 이제 금속 할 때, 그러니까 컨덕터 할 때 했었죠. 그래서 포인트 찰지 Q가 점전화 Q가 센터에 있는데 뭐 어떤 거의 센터냐면은 스피리컬 쉘인데 이제 컨덕터가 아니라 이제 다이엘렉트릭이죠. 이너 레디우스랑 아우터 레디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스피리컬 쉘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Q가 이렇게 있고 이제 요 값이 Ri, 요 값이 Ro. 얘는 이제 다이엘렉트릭 물질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the dielectric constant of the shell is epsilon r. Determine E, VD, and P as a function of the radial distance r. 여러분 앞에서 이거 그 가우스 법칙 써서 했듯이 여기서도 가우스 법칙 써주면 되는데 네, 앞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썼으면 지금은 이제 새로 배운 거 있죠. 요거 이 식으로 써줍니다. 네. 그럼 이 식을 사용하면은 뭘 알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데서의 혹은 이런 데서의 이 D값을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D값을 다 구했어요. 이렇게 D값을 구했더니 D랑 E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네, 이런 관계가 있죠. 근데 이 엡실론 다시 쓰면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요거죠. 근데 이건 상수니까 아는 값이고요. 이것도 문제에서 엡실론 R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 숫자가 몇인지 모르지만 이 문자 자체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구한 다음에 네, 이거 구할 수가 있죠. E를.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냐? V랑 P. D가 엡실론 제로 E 플러스 P인데 네, 혹은 P는 엡실론 제로 카이 E 요건데 지금 이제 요 값이 1 플러스 카이 E 이게 엡실론 R이니까 요거 아니까 요것도 알죠. 이거 알고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까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P 구하면 되겠죠. 네, 이 D 하나 구하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D 구해가지고 요 E 구했죠. E 구하면은 어딨지? 네, 요거 V 엘렉트릭 포텐셜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하는 거 많은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요식 있잖아요. 요식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Q 이거 자유전자란 거예요. 자유전자가 아니라 자유전하.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 Q가 있어가지고 어떤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데 이제 어떤 폴라리제이션 찰지 덴시티,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 서피스 찰지 덴시티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혹은 여기 볼륨에다가 폴라리제이션 볼륨 찰지 덴시티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 D만 이렇게 바로 그냥 프리 찰지에 관한 걸로 구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의 이제 이 Q 값이나 혹은 어떤 이런 포인트 폼에서의 이런 로 값 둘 다 프리 찰지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 좋죠. 그래서 반지름이 일단은 한번 구해볼게요. 공간적으로 날려버리고 1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그 이 3-7 3-7에서 그 컨덕터 부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쪽에서부터 그랬었죠. 안쪽에서부터. 왜냐면은 이 Q 때문에 여기 어떤 표면에 서페이스 차지 덴서티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생겼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생겼다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안쪽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엘렉트릭이거든요. 여기 있는 Q가 이런 곳에 어떤 그 프리 찰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유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식을 여기에 주건 여기에 주건 뭐 상관없이 그냥 이 Q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Q가 바로 그냥 바깥에서부터 해주면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뭐 안에서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이 V 같은 경우 요거 엘렉트릭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무한 원점에서부터 적분하니까 그때는 바깥에서부터 하는 게 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간별로 일을 두 번 하지 않고 바깥쪽부터 여기 있는 이 4개 전부 다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해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1번 R이 R보다 클 때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식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는 거죠. 가우스면 이렇게 잡으면은 4파이 R 제곱 이거는 Q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Q. 그럼 D는 4파이 R 제곱분의 Q고 그다음 D 벡터는 AR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여기서나 항상 성립하거든요. 반지름이 0보다 막 크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D는 이제 끝이에요. 다 구했어요. 어느 아래서나 다 똑같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D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D를 구했으니까 E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범위에서 Electric Field Intensity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냐면은 D는 엡실론 E 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요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이거기 때문에 요 E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엡실론 R 값이 이게 1인 값이죠. 그러니까 진공이니까 지금 진공에서는 그 여기 이제 D는 엡실론 제로 E 플러스 P인데 이 P가 엡실론 제로 카이 2 근데 여기서 이제 진공에서는 폴라리제이션이 없으니까 이 값이 0이거든요. 이게 0. 그럼 진공에서는 이런 식이 성립하죠. 이런 식. 이제 이게 원래는 어떤 일반적인 식이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하필이면 이거인 거죠. 진공에서는 한마디로 엡실론 R이 1이거든요. 진공에서는 프리스페이스에서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진공에서니까 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AR 요 식이에요. 그 다음에 E 구했으니까 P도 구할 수 있고 V도 구할 수 있는데 P 먼저 해볼게요. P는 폴라리제이션이 안 만들어지죠. 여기 진공이니까 다이엘렉트릭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그럼 이제 V 구해볼게요. V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까지 EDL인데 여기서 이제 E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걸로 일정하고 AR 벡터 이렇게 써주고 DL 벡터 대신에 DR AR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순수하게 DR로 바뀌죠. 스칼라로. 이거 여러분 안 해봐도 아시겠죠? 이거 그냥 점전할 때랑 똑같으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겠죠. 뭐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RI보다 반지름이 크고 R보다 작을 때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여기는 다이엘렉트릭 물질 아니네요. 맞죠? 여기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D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위에서 구한 것 그대로 네 요거 그대로죠. 이거 그대로 왜냐면은 이거랑 식이 완전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근데 이제 E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R분의 D니까 얘가 좀 바뀌겠죠.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이렇게 추가되죠. R 제곱분의 Q AR 그 다음에 P가 이제 존재하죠. P는 엡실론 제로 카이 2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이건데 엡실론 제로고 카이 2가 이제 1 플러스 카이 2가 이게 엡실론 R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이 2는 엡실론 R 빼기 1이죠. 엡실론 R 빼기 1 그리고 2 써주면은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거 곱한 거니까 엡실론 제로는 사라지겠네요. 그쵸? 엡실론 제로 사라지고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엡실론 R 빼기 1 Q A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v 구해주면 v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 dl 요건데 지금 이 값이 이제 이 값이 식이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5까지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dr이고 그 다음에 r0부터 ri까지는 새로 구한 이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포함된 거 분의 q d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0 분의 q 이거고 그 다음 얘는 플러스 4파이 엡실론 제로 한 다음에 엡실론 r 써주고 그 다음에 ri 분의 q 빼기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r5 분의 q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 3번 지역은 r이 ri보다 작을 때 이때 주대 d는 마찬가지죠. 이때도 r제곱분의 q ar 그대로 오고 2도 이제 똑같아져. 2도 진공에서니까 네,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가속치 이번에는 가수면 요거니까 이때랑 똑같겠죠. 2가 네, 요거겠죠. 그대로. 그래서 진공에서니까 QAR 다음에 P는 마찬가지로 0일 테고요. 그 다음 V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5까지 하나 써주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I까지 하나 써주고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가 아니죠. 여기는 R5부터 RI부터 R까지 이제 여기랑 들어가는 게 진공에서의 값 이게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이거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엡실론 R도 포함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써주면은 이제 이 값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5분의 Q 이거고 그다음에 이만큼 자체가 여기에다가 식 잘못 썼네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RI가 아니라 R이지 R. 네, 2번이 지금 이 주황색까지니까 무한대부터 R까지인데 무한대부터 R까지를 무한대부터 R부터 R까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 R 대입한 게 지금 요거고 R로 대입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여기다가 RI 대입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 RI 대입한 거 써주면은 RI 분의 빼기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R5분의 6이고 그다음 마지막이고 이거는 다시 진공에서니까 플러스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빼기 파이 엡실론 제로 RI분의 Q 이거네요. 그쵸? 그럼 줄일 수 있는 게 R에 관한 거 2개 있고 RI에 관한 거 2개 있고 얘네를 좀 줄이면 될 것 같은데요. 4파이 엡실론 제로 R5분의 Q에 관한 거 1 빼기 R에 관한 거 요거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1이네요. 그쵸? 엡실론 R분의 1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 제로 RI분의 Q 이것도 이번엔 요거랑 이제 요거죠. 이번에는 엡실론 R분의 1 빼기 1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R에 관한 거 요건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R보다 클 때는 D 구하면 이거고 D 통해서 E 구하고 그 다음 V 구하면 이거고요. P는 0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다 이제 다 확인한 다음에 그래프 한번 봐볼게요. B번은 이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P 이게 맞나? P 구한 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나눠 써주면은 없어지면서 4파이 R제곱분의 Q 빼기 엡실론 R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빼기 엡실론 R분의 1 맞죠? 네, 이거 맞고요. 다음 V2 구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호까지랑 R호부터 R까지 그래서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V2 여기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써주면은 파이 엡실론 제로까지 써주고 R호까지 써주고 R호분의 Q 써주고 1 빼기 엡실론 R분의 1 플러스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분의 요거 맞나? 네 맞죠? 네 맞고요. 고 3번은 10번 여기는 D 똑같이 써주고 네 이거 진공에서랑 똑같고 P 0이고 V는 네 이거 똑같죠? 똑같죠? 잠깐만 R5에 관한 건 1 빼기 엡실론 R분의 1이고 RI에 관한 건 엡실론 R분의 1 빼기 1이고 R5에 관한 게 1 빼기 엡실론 R분의 1이고
ri가 난 게 마이너스 있으니까 엡실론 r분의 1 빼기 1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쵸?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설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P는 그 여기에서만 존재하죠. 여기 이런 데 존재 안 하죠. 일단 여기서는 어떤 형태인지 보면은 P가 여기서 이거 상수 다 상수죠. R제곱분의 1 빼고 그러니까 R제곱분의 1의 어떤 R제곱분의 1 형태고요. 이만큼이 나머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D랑 E를 같이 써줬는데 D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일직선이고 이제 요런 데는 그 엡실론 D는 엡실론 E 요건데 진공에서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지금 진공이잖아요. 그쵸? 진공이니까 그래프를 완전 똑같이 겹치게 해주려고 엡실론 제로 곱해서 나타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는 2에다가 엡실론 제로 곱해주면 이제 같아지죠. 근데 이제 여기 다이렉트릭 있는 데서는 좀 작아졌네요. 2가. 그걸 한번 보면은 2에 관한 식이 네 요거죠. 근데 이제 엡실론 R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엡실론 R 여기 이렇게 있죠. 엡실론 R이 공기가 1이고 그 나머지는 1 플러스 네 요거 때문에 이제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보다 이제 더 작아지는 거죠. 네, 진공에서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고요. 이 작아지는 거를 좀 정량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다이렉트릭 물질이에요. 그냥 이거는 진공 다이렉트릭 물질 그러면은 어떤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쫙 유도가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유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네, 이런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살짝 세게는 안 만들거든요. 살짝 만들잖아요. 그럼 원래 전기장에서 약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전하들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E가 여기서보다 좀 약해지겠죠. 이것 때문에 표면 전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략 얼핏 보면은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릭 물질 내부 안에서 좀 더 E가 작아졌어요. D는 똑같은데 이렇게 작아졌죠. 약간 요런 느낌. 그 다음에 V는 뭐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알겠죠.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약간 미분 불능이죠. 약간 꺾이죠. 연속이긴 한데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R은 컨티뉴스 커브고 또 서든 체인지 한마디로 미분 가능. 여기 이제 3.8.1 하기 전에 네 잠깐 이런 설명이 꽤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로피에스 이너쉘이랑 그 다음에 아우터쉘에 대해서 각각 구해주고 그 다음에 로피도 구해줬거든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 예제 3-11에서 P 구했잖아요. P 구했는데 P를 보면은 어떠냐면은 여기서 R제곱분의 1의 형태죠. 저 나머지 다 상수고 R제곱분의 1의 형태고 그 다음 방향은 레디얼 방향이고요. AR 방향 아우럴드 레디얼 방향.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 P가 이게 아니라 요거네요. 그쵸? 네, 요건데 어차피 똑같죠. 형태가 P가 이제 요런 형태인데 이제 요 형태를 머릿속에 가지고 오면은 P가 어떤 상수 이렇게 하나 있고 R제곱분의 1 AR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이 RI 부분에서는 로PS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P 곱하기 A M 벡터죠. 근데 이 A M 벡터는 뭐냐면은 유전체에서 유전체 밖으로 나가는 방향. 근데 이제 이 스피리칼 쉘에서는 여기서 이제 유전체에서 유전체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마이너스 AR 방향이죠. 그래서 얘랑 내적해주면은 마이너스 값이고 KR 제곱분의 1 마이너스 값 이렇게 생기죠. 마이너스 값 이건 양수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음의 값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음의 값이 한마디로 여기 플러스 Q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이런 엘렉트릭 필드를 만드니까 네, 이런 이제 유전체들이 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면서 음전하가 이렇게 표면에 생기고 양전하가 여기 바깥에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운드 찰지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바운드 찰지가 이렇게 생기고 바운드 찰지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 식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R실에서는 이게 이제 플러스 AR이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R도 좀 바뀌긴 하고요. R도 이렇게 R제로 넣어줘야 되니까 좀 커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AN 대신에 플러스 AR 곱해주면은 플러스 값 나오죠. 이것도 플러스 값. 이제 여기선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로 P 폴라리제이션 찰지 데스티. 지금 이제 이 P가 K R 제곱분의 1 AR 요건데
로피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오브 P죠. 지금 이게 스피리칼 콜리네이츠니까 스피리칼 콜리네이츠에서는 다이버전스 식이 H1, H2, H3분의 1 해주고 델 U1 분의 H2, H3, AU1 플러스 H1, H3, AU2, AU3분의 H1, H2, AU3 이렇게 되죠. 다이버전스 식이.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해주면은 지금 이거는 AR에 관한 거니까 지금 이만큼이 요거죠. 요거. 그 나머지는 다 0이죠. 이거 AU2, AU3 0이죠. 그러니까 다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값들 다 넣어주면은 1이고 R이고 R 사인 세타니까 R제곱 사인 세타 분의 그 다음에 R분의 R에 대해서 미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R이고 이건 R 사인 세타죠. R제곱 사인 세타 그 다음에 AU1 이거는 K 곱하기 R제곱 분의 1 네, 이렇게죠. 이게 이제 이 다이버전스예요. 폴라리제이션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만 부호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 AR이랑 요 R에 대한 미분이랑 사인 세타랑 관련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밖으로 나가면서 얘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R제곱 여기 R제곱 있으니까 결국에는 또 사라지죠. 그럼 어떤 K라는 상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0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R제곱분의 0 하면은 0이죠. 이거 한마디로 로피 이게 0인 거죠. 네, 0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쿠에이션 3-115, 116, 117 지금 요거 3개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안쪽에는 마이너스 배전된다는 얘기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바운드 찰지 생긴다는 얘기고 내부에서는 폴라리제이션 균일하다. 이거 균일하다기보다는 내부에서는 폴라리제이션 볼륨 찰지가 없다는 얘기고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115랑 116에서 만드는 이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애들을 만드니까 이런 이 필드를 만드니까 결국에는 얘가 만들어내는 이런 아웃월드 레디얼한 애들을 좀 약화시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된 거죠. 조금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테이블 한번 볼까요? 메터리얼 보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이게 이거거든요.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같은 말인데 지금 얘는 보시면은 에어면은 1이에요. 진공이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질들을 쭉 보면은 네, 오일, 종이,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 고무, 글라스, 미카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높은 편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이엘렉트릭 스트렝스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 나와요. 3-8.1 여기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운드 찰지가 이제 자전자와는 다르게 프리 찰지랑은 다르게 원자 내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전하죠.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혹은 엘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 바운드 찰지를 조금 이제 이동시켜 가지고 폴라리제이션 유전 분극을 만들어요. 폴라리제이션. 근데 만약에 엘렉트릭 필드가 엄청 강력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전자들을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 준위가 낮아가지고 자전차처럼 움직이지 못하던 애들도 결국에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받으니까 탈출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매우 강하면은 전자를 끌어당겨가지고 네, 원자나 분자 밖으로 완전히 끌어당겨가지고 엘렉트론이 가속됩니다. 이제 한번 이제 튕겨 나왔으니까 자유전자가 된 거죠. 공기 중에 있으니까 가속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이렇게 많은데 또 이런 전기장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오른쪽에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전자가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힘 받겠죠. 얘가 이 전기장이 너무 세가지고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탈출했어요. 딱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나온 직후부터는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 이 강력한 전기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엄청나게 이제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고에너지예요. 고에너지였다가 네, 고에너지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탕 부딪힙니다. 여기 있는 전자랑 탕 부딪혀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이 강력한 전기장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탈출한 애도 있겠지만 탈출 못한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까지 탕 부딪히면서 탈출시켜요. 탈출. 그러면 이제 탈출한 애가 2개가 됐네. 그럼 또 탕 부딪혀요. 그럼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만 탈출해도 결국에는 탕탕탕탕탕 부딪히면은 결국에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방전이 한 번 딱, 그러니까 이런 걸 방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방전이 한번 딱 일어나면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The electrons will accelerate under influence of the electric field, collide violently. 매우 야만적으로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강력하게 with the molecular lattice structure and cause permanent dislocation and damage in the material.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자가 여기서 탈출한 다음에 팡팡팡 부딪히면서 이제 다른 전자들도 팡팡팡팡 전자를 뺏어버리니까 이제 전자를 얘네가 잃어버리면은 나머지는 지금 전자들이 하나씩 부족해지니까 어떤 뭐 플러스로 대전되든지 하겠죠. 그러면 어떤 자기들끼리 이제 힘도 존재하니까 어떤 좀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뭐 구조가 좀 망가진다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ermanent dislocation, 일단 전자는 완전 뺏긴 상태죠. 전자 완전 뺏긴 상태고 그 다음에 데미지를 좀 입히고요. 이런 게 이제 또 뭐 원자에 쾅 세게 부딪히면 또 원자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원자 핵에 부딪히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미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스로케이션, 전자 완전히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이렇게 쭉 가버린 게 다시 여기로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로케이션이랑 데미지 만듭니다. 여기서 에버런치 이펙트, 제가 말한 게 이제 에버런치 이펙트예요. 이게 산사태라는 뜻인데 하나가 튕겨 나왔어요. 하나가 이렇게 튕겨 나오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튕겨 나오면은 얘네가 쾅 부딪히면서 친구를 이렇게 만들고 두 개였다고? 근데 이렇게 쾅쾅 부딪히면서 또 얘네가 이제 4개가 되고 4개가 또 쾅쾅쾅 부딪히면서 또 더 많이, 그래서 산사태가 한 번 일어나면 엄청 이제 강력하게 되잖아요. 눈사태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딱 되면은 가속 딱 되면서 팡팡팡팡 이렇게 점점 커지는 avalanche effect of ionization. 이렇게 지금 전자 하나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현상을 이온화라고 하잖아요. 이온화의 어떤 이런 산사태 이런 게 충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물질은 원래 바운드 찰지 돼가지고 찰지들이 이제 바운드 상태여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지금 이런 전자들이 쾅쾅쾅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순간 이 메테리얼이 컨덕팅이 됩니다. 컨덕팅이 되고 그다음에 큰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강력한 전기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다이엘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래요. 다이엘렉트릭 브레이크다운. 그리고 이런 다이엘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을 견딜 수 있는, 한마디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한의 그런 엘렉트릭 필드, 최대 전기장 세기를 다이엘렉트릭 스트렝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엘렉트릭 스트렝스보다 더 강력한 전기장이 딱 가해지면은 그 물질은 이제 다이엘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서 이런 에버런치 이펙트 같은 거에 의해서 전류가 확 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이렉트릭 스트렝스가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얘는 좀 이제 많이 견디네요. 얘는 잘 못 견디고. 그래서 3-1 보시면은 다이렉트릭 스트렝스가 쫙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의 대표적인 현상이 번개예요. 그에 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표 보시면요, 에어의 대기압에서 1기압에서 에어의 다이렉트릭 스트렝스가 지금 3/10의 6승 볼트 퍼 미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3kV 퍼 밀리미터. 그러니까 3 메가볼트 퍼 미터 뭐 이런 같은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 공기가 이렇게 되는데 대기압 하에서 공기가 이런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는데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가 이 값을 넘어가면은 에어는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는 거죠. 이 브레이크다운을. 그래서 전류가 확 통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이온화가 진행되고 스파크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디스차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디스차지 팔로. 코로나 디스차지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압력체가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전압체가 상당해요. 한마디로 여기 강력한 전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멀 때는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전기장이 점점 세지면서 전기장이 이 공기의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를 넘어서는 순간 전기가 지직하고 스파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자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전기장이 이쪽으로 매우 강한 거죠.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공기중을 타고 팡팡팡팡 치니까 이제 공기들에 있는 그런 뭐 공기 분자들 있죠. 산소나 뭐 질소나 뭐 그런 수증기나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전자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에벌런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전자를 잃고 이온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통하면서 여기로 팍팍팍 가버리고요. 전자들이 이동해버리고요. 근데 이제 이온화된 그런 전자는 지금 이온 상태니까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디 뭐 주변에 있던 어떤 전자 이런 걸 딱 얻어가지고 네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빵꾸난 여기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 전자가 이렇게 딱 쏙 들어가면서 네 전자가 이제 프리 일렉트론은 전자 에너지가 높은 상태였는데 이런 데로 쏙 들어가면 이제 에너지가 확 낮아지겠죠. 그때 이제 빛이랑 열을 딱 발산시키거든요. 뭐 빛만 낼 수도 있고 열만 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진동만 낼 수도 있는데 그때 빛을 쫙 내요 이렇게. 그걸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지지직 뭔가 반짝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코로나 방전이라 그래요. 코로나 디스차르지. 그래서 이런 걸 코로나 디스차르지라고 하고요. 어디 나오지? 네 여기. 그다음 이제 다시 여기부터 다시 보시면은 네 무슨 말이 있냐면은 charge tends to concentrate at sharp points. 그러니까 뾰족한 곳에 찰지가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금속이 이렇게 있어요. 금속 덩어리인데 이게 여기다가 어떤 일렉트론을 이렇게 딱 어떤 엘렉트릭 찰지를 딱 주입하면은 얘네가 이제 서로 밀잖아요. 금속이니까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얘가 미는데 이런 데로 더 많이 가요. 이런 데는 조금밖에 안 가고 이런 데로 이렇게 더 많이 가버립니다. 뾰족한 데로.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여지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이렇게 많이 가요. 많이 가면은 여러분 앞에 이제 어떤 식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3-72 3-72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이제 금속 표면에서의 어떤 전기장은 금속의 일단 노멀한 이런 방향이고요. 근데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로 s였단 말이에요. 로 s. 근데 지금 어떤 이런 금속이 있으면은 네 이런데 뭐 이런 데보다 혹은 이런 데보다 뾰족한데 더 많이 전하들이 모이거든요. 한마디로 뾰족한 곳에 더 로 s가 커요. 그럼 그 얘기는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네, 이런 곳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피레침에 걸린데 여기 이제 여기가 땅이에요. 땅 대지. 여기 어떤 높은 빌딩이 하나 있고요. 여기 피레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는데 구름들이 지금 바람이 이제 많이 부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 정전기처럼 마치 여기 구름이 대전됩니다.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돼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면은 네,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잘 통하는 어떤 이런 넓은 지면이 플러스로 대전됩니다. 플러스로 대전돼요. 한마디로 이제 전자가 밀려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이제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데 네, 여기 플러스로 대전되는데 여기 이제 더 많이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죠. 뾰족하니까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뾰족하면 왜 더 많이 모이는지는 이제 곧 할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모여요. 한마디로 여기에 있던 이런 전자들이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뺏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땅으로 다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전기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럼 여기도 이제 전하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매우 세집니다. 이런데 전기장이 좀 약해요. 여긴 매우 세고. 그러면은 점점 이런 일이 치밀해지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여기서 딱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공기 중에서 이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서 이런 전자들이 쾅쾅쾅 하고 이제 딱 공기 중으로 공기를 타고 여기로 딱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방전이 쫙 돼버려요. 디스차르지가. 그게 이제 번개인 거죠. 여기 이제 수많은 전류가 딱 흐르면서 에너지가 이제 매우 크니까 열도 나고 하면서 그 열 때문에 공기가 갑작스럽게 딱 팽창하면서 공기가 갑자기 딱 팽창하니까 어떤 압력을 발생시켰죠. 순간적인 어떤 압력을 발생시키죠. 그 압력이 이제 쾅쾅 소리로 들리는 게 천둥인 거죠. 그래서 번개도 엘렉트릭 디스차르지의 엘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번개가 반드시 하늘에서 땅으로만 치는 건 아니고 땅에 전자가 더 많을 때는 땅에서 하늘로도 칩니다. 뭐 드물긴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엘렉트릭 찰지들이 이제 에벌런치 산사태가 막 일어나는 거죠. 쾅쾅쾅. 그럼 이제 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는 보면은 consider two spherical conductor. 이제 컨덕터네요, 그렇죠? 구형인데 컨덕터. spherical conductor with ready B1, B2. 여기 ready는 그 레디우스 복수 형태예요. ready B1, B2. 근데 B2가 B1보다 크다. That are connected by the conducting wire.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B1이 B2보다 더 작죠.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 B1, 그 다음에 좀 큰 거 여기 이렇게 B2 이렇게 있고, 이 컨덕팅 쉘이 이렇게 컨덕팅 쉘이라고는 안 돼 있죠. 컨덕팅 스피리컬 컨덕터라고 돼 있죠. 스피리컬 컨덕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The distance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conductor is assumed to be very large in comparison to B2. 그러니까 이 B2에 비해서 이 거리가 매우 길다는 얘기죠. 길게 다시 그려줄게요. 충분히 길어요. 이렇게 있고 so that the charge on the spherical conductors may be considered as uniformly distributed.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가까우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가까웠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어떤 전하들이 이렇게 분포할 때 이게 얘만 따로 딱 있었으면은 뭔가 동그랗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텐데 이게 가까워지니까 가까우면은 또 얘네들끼리 또 서로 밀어내니까 약간 이런 데 별로 없을 수 있겠죠. 살짝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옆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거리를 좀 충분히 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충분히 멀어가지고 표면의 전하들이 고르게 분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uniformly distributed. Total charge Q is deposited on the sphere. spheres 보면 spheres죠. 그러니까 total charge Q가 스피어 표면에 이 두 스피어 표면에 전달됐다는 얘기죠. deposit 정립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Q가 그러면 이제 고르게 이렇게 퍼지겠네요, 맞죠? 여기도 좀 퍼지고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Find A, the charge on the two spheres. 두 스피어의 찰지를 구해라. 그 다음에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at the sphere surface. 스피어 surface에서 electric field intensity를 구해라. 근데 이제 이게 컨덕터니까 컨덕터에서 이제 electric field 컨덕터의 표면에서 electric field intensity의 크기가 요거의 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노말이고 엡실론 제로분의 로 S죠. 한마디로 Q 값을 알면은 여기 있는 Q랑 표면에 있는 Q랑 여기 있는 표면에 있는 Q랑 Q를 알면은 요 이제 로 S surface charge density 구할 수 있으니까 electric field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Q를 어떻게 구할지 그걸 한번 해볼게요. Q 어떻게 구할지. 근데 이제 Q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정보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Q1, Q2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Q1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Q2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Q1이랑 Q2랑 합쳤을 때 Q 토탈이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주어진 Q 토탈. Q 토탈이라고는 안 나와있네요. 그냥 Q라고 나와있네요. Q가 된다는 얘기죠. Q1, Q2 합쳤을 때.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러면 Q1, Q2를 적절하게 분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 도체는 전기장이 없잖아요. 전기장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이런 식 기억나시죠? electric potential의 차이, difference of electric potential은 이게 이제 V2 빼기 V1인데 이게 R1부터 R2까지 2 곱하기 TL 요거잖아요. 이런 식 있었죠. 이거 전이 처음에 배울 때. 근데 2가 0이야. 컨덕터에서는 electric field가 0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0이야. 그럼 이게 같겠죠, 전압이.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등전이에요. 등전이 전이가 다 똑같아요. 전이가 다 똑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얘를 살짝 무시하면은 도선을 살짝 무시하면은 전이가 똑같다고 하면은 각각의 어떤 그런 Q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Q1 나누기 엡실론 제로는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점전화랑 전기장이 똑같고요. 점전화 형태랑 여기 Q1이 한가운데 다 점전화로 모여있는 형태랑 똑같고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런 V 이런 점 아래에서의 이 거리 아래에서의 V도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죠. Q1이죠. 이 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전기장이 같은데 전기장 가지고 이거 적분해서 구하잖아요. 전기장 가지고 적분해서 V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는 이 식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표면에서의 전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B1 대입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V는 4파이 엡실론 제로 B1분의 Q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B1이랑 Q1 대신에 B2랑 Q2 대입하면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V 여기도 4파이 엡실론 제로 B2분의 Q2. 근데 V가 서로 같잖아요, 맞죠?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서로 같아요. 얘가 이렇게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Q1, Q2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똑같은 거 이렇게 다 지워주면은
방정식이 1번 이거 하나 생겼고 2번이 지금 이게 2번 방정식. 네, 그럼 이제 두 개의 방정식에서 B1, B2 알고 그다음 Q도 알죠. 문제에서 다 주어진 거니까 Q1이랑 Q2만 모르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두 개, 방정식도 두 개니까 이제 Q1이랑 Q2를 각각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각각 구하면은 Q2로 이제 정리하면은 Q1 플러스 Q2는 여기서 지금 B1분의 B2 Q1이거든요. 그러니까 B1분의 B2 Q1 해주면 Q. 그러니까 Q1은 1 플러스 B1분의 B2 Q1은 Q. 그러니까 이게 B1분의 B1 플러스 B2니까 결국 Q1은 Q 곱하기 B1 플러스 B2분의 B1 이렇게 되죠. 그럼 Q2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Q2는 마찬가지 형태니까 B1 플러스 B2분의 B1 B2. 네. 아까 Q가 이제 B에 비례하네요, 맞죠? 그래서 Q가 B에 비례하고요. 그럼 이제 Q1이랑 Q2 각각 구했으니까 이거를 4파이 B1 제곱 그다음에 4파이 B2 제곱으로 나누면은 로S1이랑 로S2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로S1 구하면은 Q1이 아까 Q 곱하기 B1 플러스 B2분의 B1이었고 이게 이제 4파이 B1 제곱분의 1로 나누니까 결국에는 4파이 B1 플러스 B2 분의 Q 이렇게 되고 얘는 4파이 B1 플러스 B2 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로S1, 로S2 값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만큼은 공통적이죠. 지금 뭐냐, 네, 이거 제외하면 나머지 공통되죠. 이거 제외하면 나머지 공통되죠. 한마디로 로S1이랑 로S2가 각각의 반지름에 반비례해요. 반비례. 한마디로 반지름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서 반지름 작은 곳이 로S가 더 큰 거예요. 로S가 더 크면은 표면에서의 전기장이 더 크겠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전기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 뾰족한 부분에 어디 있지? 네, 이 뾰족한 부분에 전하가 더 많이 모인다는 게 지금 얘보다는 얘가 더 뾰족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보다 더 뾰족한 거잖아요, 여기가. 한마디로 이 뾰족하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뾰족해 보여도 여기 확대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이런 비슷한 이런 모양이 비슷한 모양의 원을 딱 이 곡률이랑 이 곡선이랑 비슷한 모양의 원을 딱 그렸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을 이제 컬베이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이 더 뾰족한 곳이에요. 뾰족. 한마디로 얘도 원이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더 뾰족한 곳이죠. 곡률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S가 반지름에 반비례하니까, 네, 뾰족한 곳에 그 더 많은 전하 밀도가 더 큰 전하 밀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Q1이랑 Q2는 각각 반지름에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보다 더 전하가 더 많아요. 근데 많은데 반지름에 비례하는데 이 넓이는 또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결국에는 이 단위 면적당 전하, 한마디로 surface charge density는 여기가 이제 또 더 높은 거죠. 반지름에 비례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많은 더 센 전기장이 표면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네, 뾰족한 이런 피뢰침, 네, 라이트닝 로드 여기에서 이제 강한 전기장이 생기고 결국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공기의 그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때는, 네, 여기로 이제 딱 된다는 얘기죠. 여기로 딱 번개가 딱 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언급할 건 뭐냐면은 다이렉트릭,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인슐레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컨덕터가 아닌, 그러니까 컨덕터도 아니고 세미컨덕터도 아닌,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 그다음 다이렉트릭은 부도체가 대부분 이제 다이렉트릭이긴 한데 진공 상태는 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지 않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전화도 없고 마이너스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은 인슐레이터는 맞아요. 근데 다이엘렉트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기 보면은 진공에서 이제 퍼미티비티가 엡실론 제로면 공기 중에서도 퍼미티비티가 거의 이거거든요. 왜냐면 이 엡실론 R 값이 거의 1.000 뭐 소수점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공기는 그래도 공기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공기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진공처럼 인슐레이터가 맞는데 네. 근데 공기는 다이렉트릭이 맞아요. 왜냐면 분자들이 있으니까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진공이랑 공기랑 뭔가 비슷하죠. 이렇게 계산할 때도 똑같이 엡실론 제로 쓰고. 근데 다른 점은 이제 이런 거죠. 진공은 인슐레이터는 맞는데 전류 안 통하는데 그렇다고 분극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다이렉트릭도 아니에요. 근데 공기는 다이렉트릭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3-9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